미국의 함선을 수선하거나 만들거나 하는 상황이 온다면 자기들로서는 여차하면 우리와 싸우겠다는 그 시그널을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미국이 그렇게 한다면 그거 뭐 싸울 수도 없고. 근데 중국은 입장이 지금 그렇지가 않은 거죠. 상당히 지금 안 좋죠. 내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마치 관세 협정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산업 관세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는 얼마를 때릴 것 같으냐. 네가 고달픈지 내가 고달픈지 한번 해보자. 그럼 한국과 미국 사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순항 중인 가운데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군사작전에 한국 선박이 사용된다면 한국이 외교적으로 곤란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노골적인 불만을 표했는데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뭔가요? 중국은 민감하지 않죠. 민감하기보다는 좀 그러지 않아도 미국과 일본이 이제 중국과 한판 붙을 거라는 건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시되고 있는데 모를 것이 한국인 거거든요. 모를 것이. 네. 그런데 중국은 한국한테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중립을 지켜라. 빠져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일 합동군이 이제 중국을 들어올 텐데 그 경우에는 이제 주한 미군도 문제가 돼서 참전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이슈가 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고 그 태도 입장 표명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립을 선언하든지 지켜라. 안 그러면 이런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거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미국의 함선을 수선하거나 만들거나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럼 자기들로서는 여차하면 우리와 싸우겠다는 그 시그널을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거의 기정사실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트럼프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한국에 조선업에 러브콜을 보냈고 그게 단순히 뭐 그냥 선박이 아니라 이 군함 함정 MRO부터 해서 나중에는 이 선박까지 뭐 건조를 맡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도 이 조선업 패키지가 또 들어갔잖아요. 대규모로. 그러면 사실상 이걸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을 중국이 이제 네. 말하자면 자기들의 불만과 경고를 발휘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중국으로서는 대만 공격 시에 한반도 공격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면은 뭐 사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자체를 좀 기정사실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다고 여기 와서 뭐 사실 한국이 대한민국이 뭐 지금 트럼프랑 이미 다 협상을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기본 입장을 내놔라. 외교 안보 정책이 뭐냐. 그 불확실성을 좀 줄여줘야 기업이든 개인이든 뭐 그러한 전제로 그럼 나는 이래야 되겠군 저래야 되겠군 뭔가 설계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또 뭐 업계에서는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면서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뭐 주식시장에서는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좀 부각이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아니 중국과 전쟁을 할지 모르는 방향으로 가면서 협안령은 풀어주세요라는 게 중국 입장에서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국 경제가 수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에서 지금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4년째 이어지는 부동산 침체와 미중 무역 갈등 심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상당히 지금 안 좋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수출 지표가 좋다지만 네. 그 수출을 하려면 국내에서 재료와 부품을 사다가 만들어서 수출을 하지 않겠어요? 그 중간재, 재료, 부품의 가격은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액수로 따졌을 때 수출 규모는 성장을 하지만 개수로 따졌을 때 보면 단가는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수출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고 그것이 내수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를 보면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체들의 내수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기보다는 내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저가의 재료, 저가의 부품을 가지고 만들어서 전보다 더 저가로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아직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뭐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네. 계속해서 유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다시 시작된 전쟁이라고 이 미중 패권 네. 전쟁 관련해서 또 서적도 요번에 쓰셨는데 출판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뭐 지금은 러우 전쟁 때문에 정신없고 그다음에 뭐 다른 동맹들과 협상 뭐 여전히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고 이제 중국과의 그런 협상이 남은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이건 좀 네.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녹록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협상이 잘 타결될 가능성도 이렇게 낙관할 수 없거니와 협상이 타결이 돼도 삐걱거릴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삐걱거리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말이죠. 지금 우리가 마치 관세 협정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상호 관세 끝난 거예요. 네. 그다음 산업 관세가 있습니다. 아. 산업별 관세가 있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2차 관세라는 것도 있죠. 아. 그러니까 그리고 내년이 한번 금년 지나고 나서 내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년에는 그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생각보다 관세가 덜 들어왔어. 더 올려야 되겠어. 뭐 이런 일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도 지금 그 안정적인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뭐 울며 겨자 먹기예요. 뭐 미국이 그렇게 한다면 그거 뭐 싸울 수도 없고. 근데 중국은 입장이 지금 그렇지가 않은 거죠. 중국은 여차하면 수 틀리면 뭐 그럼 뭐 안 팔고 말지라는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불안정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대강 국면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있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예, 중국의 기본 전략은 뭐냐면 우리의 베이스라인은 이거다. 이 베이스라인 밑으로는 우린 절대 양보 못하는 거고 그 베이스라인 외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협상을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중국이 필요하다면 결렬이 돼도 좋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브라질이라든지 확실히 좀 미국한테 이 상호 관세로 인해서 좀 기분도 나쁘고 타격을 좀 받은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 트럼프가 생각하는 관세에는 몇 가지 표준이 있어 보이는데 0%, 10%, 20%, 40% 그리고 50%가 있는 것 같다라고 그 분석을 했어요. 0% 국가가 어디냐면 러시아,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입니다. 네. 0%예요. 관세 없어요. 거기는 거래를 안 하니까. 아니 근데 네. 물론 그렇습니다. 거의 뭐 거래가 없기 때문이긴 한데 네. 거래가 없으면 사실은 1000% 때려도 되잖아요. 어차피 거래가 하죠. 없는데. 네. 예. 그런데 0%로 놔둔 거는 저는 뭔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 관련인가요, 그러면? 궁금하신 분은 책을 읽어보시고 10%는 뭐냐? 미국이라는 시장에 접근하는데 지불해야 될 비용.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끼리 친목을 다루기 위해서 뭐 포커 게임을 한다 그러면 시작할 때 얼마씩 대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바로 그런 개념이죠. 10%. 뭐 입장료 정도 그냥. 네, 입장료 10%. 그러니까 네네. 무조건 미국하고 거래하려면 10%네. 네, 이걸로 출발을 하는 거고 20%는 그게 미국의 여러 싱크탱크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기간 거래를 하는 국가들이 지불하는 관세 액수가 최대치가 되는 관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산업 국가들, 독일, 일본, 한국, 뭐 타이완 이런 나라들 20%. 40%는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관세를 제일 많이 뽑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관세를 때리면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페이드 아웃 될 것 같은 이제 그 정도 관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뭐 지금 당장 거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별로 그렇게 그 거래를 하고 싶지는 않은 상대. 안 해도 돼. 뭐 이런.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40%. 네. 50% 이상이 되면 그건 중국이 수출을 포기하는 관세가 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각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면 뭐 40% 50% 되면 그거는 무역으로 할 일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미국의 공장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역으로 한다고 하면은 내가 어느 포지셔닝에 와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협상을 할 때 20% 협상할 때 20%로 출발을 안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25% 이렇게 때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대방이 뭐 이렇게 해드릴게요 저렇게 해드릴게요 해서 그러면 윤허해 주셔서 20%.
타이완이 이제 딱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현찰을 드리겠습니다. 몇백억 달러에 투자해 드릴게요. 이렇게 큰 선물을 주면 어여삐 여겨서 15%. 네, 그러나 그 20% 군에 속하는 국가에 대해서 10%를 준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 국가인데 15%를 받은 거고요. 처음에 25%였다는 15% 됐죠. 네. 네, 25%, 그러니까 25%는 협상료.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20%가 그 협상을 이룰 타겟 라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20%에 더 줄 게 별로 없었죠. TSMC가 공장 짓고 하면 되지 않나요? 그건 사전에 미리 다 약속을 해버려서 카드가 사라진 셈이네요. 그러면. 카드가 없었고 그다음에 타이완 같은 경우는 지금 일종의 여소야대 국면이거든요. 정부가 뭐 제공을 하려고 해도 입법원 우리의 국회에 해당이 되는 그 통과를 못해요 정책이. 그럼 야당 쪽은 아무래도 이 친미보다는 친중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네. 상대방 잘 되는 꼴은 못 보는 네, 그런 풍토거든요. 정치인들끼리. 네. 네. 하여튼 네가 망해야 돼. 뭐 이런 거라서 일본이 15% 잘 한 거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을 하자마자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멕시코와 캐나다에 20% 25% 때린 거였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때는 전 세계가 막 놀랐죠. 근데 한번 보세요. 아주 일관된 숫자를 지금 트럼프가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맹국이라든지 그런 쪽에 좀 비슷하게 때리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처음으로 합의를 이룬 게 영국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영국은 심지어 미국한테 무역 적자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올리려면 영국이 올렸어야지 미국이 올릴 입장이 아니죠. 그러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10%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10% 동의를 했을 때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관세율에 동의를 해줄 수가 있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영국은 미국의 최대 동맹국이죠. 이미 그때 영국은 알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10%가 최소치라는 거를.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읽어보면 그럼 중국에는 얼마를 때릴 것 같으냐. 중국의 목표치는 지금 현재 유예되고 있는 관세율은 30%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미국이 그 30%를 받아주려면 뭔가 큰 선물을 받든지 해야 주지 그냥은 주지 않을 것이다. 30%를 그럼 안 하겠다가 40% 하겠다고 하면 중국은 아마 협상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네가 고달픈지 내가 고달픈지 한번 해보자. 이럴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트럼프 시나리오를 이미 다 중국에서는 준비를 했으니까 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잘 먹고 잘 산다기 힘들긴 하겠지만 우린 다 대비할 수 있다. 대비해 놨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중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어떻게 대비했는가라는 기사가 났었는데 네네. 거기를 읽어보면 작년 6월 7월경부터 시작해서 중국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체 출장을 가는 걸 금지시키고 예, 미국 대선 결과에 대비한 전략을 짜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미국이 무역 제재, 기술 제재를 계속 압박할 것이다라는 것이 나왔고 그 시나리오의 세부 시나리오로 고관세를 때릴 가능성이 높다는 시나리오도 이미 그때 다 도출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대한 그 대안을 다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관세를 때렸을 때 중국은 준비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준비된 상태였다는 거고 그런데 이때 요 당시 중국 정부의 발언이 뭐였냐면 우리 중국은 무역 전쟁이든 기술 전쟁이든 여하 형태의 전쟁이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미 중국 대사관에서도 자기네 웹사이트에다가 공고를 냈는데 역시 똑같이 중국은 미국과 관세가 됐든 기술 제재가 됐든 여하 형태의 전쟁에도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단단히 준비하고 단단히 결심을 하고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이어서 트럼프가 다른 약소 국가들을 흔들듯이 그렇게 쉽게는 그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강대강 국면으로 가면은
글로벌 경제에 좋은 건 하나도 없겠네요, 진짜. 저의 주장은 이런 식으로 가면 남에게 아쉽지 않은 나라가 가장 따뜻하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거죠, 그죠? 예. 네. 예. 세계화 나는 뭐- 시대보다는 뭐 사실 안 아니, 나는 좋으니까. 뭐 그 어디다 남의 나라에 안 팔아도 되고 남의 나라에서 뭐 구해올 것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런 데가 제일 편안하고 그런데 내가 살려면 석유를 좀 가져와야 돼.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뭔가 그렇죠. 다른 나라에 아쉬운 거를 가져와야 되는 나라는 괴롭죠.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 아쉬운 그러니까 것도 가장- 가져와야 되거니와 가장 힘들잖아요. 물건도 딴 대한민국이. 나라 가서 팔아야만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하고 어떻게 파괴해 나갈 것인지 지금 우리가 머리 싸매고 있어야 되는 거지. 15%가 돼서 잘 됐어. 미국하고 관세 협상이 잘 됐네. 우리는 그만하면은 뭐 나쁘지 않네. 이럴 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데, 네. 근데 앞서서 뭐 나눴던 그런 주제, 아무래도 좀 뭐 양안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남아라든지 그런 쪽에서 분쟁 이런 게 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우리나라 입장에선. 네.